상담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니까 빈부격차 문제도, 한마디로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이른바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법 사금융도 생각해 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연 이자만 수백 %에 달할 정도로 소위 법정 상한선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요. 과연 서민들을 위한 안전한 금융 사다리는 없는지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은 지금 서민금융진흥원 원장님이시고 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가 설립 5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흥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23일 날 네. 출범을 했습니다.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5년 차 네.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예. 금융 주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금융주치의. 네, 예.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네. 거절될 수가 있죠.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이제 신용이 낮아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오시면은 네. 상당히 이제 좀 저리 자금을 갖다가 저희가 햇살론 네. 또 햇살론 17 또는 햇살론 뉴스라고 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미소금융이라고 이렇게 저리로 다 이렇게 대출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보증을 쓰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햇살론, 미소금융 이러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네. 서민금융이라는 뭐 말 자체는 많이 들었겠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은 왠지 생소할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하면 금세 이제 뭐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직접 네. 그 고객들하고 상담도 지금 98명이랑 했거든요. 네. 꼭 여쭤봐요. 혹시 이제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을 잘 네. 모르셔서 그냥 뭐 SNS라든가 뭐 이런 데 두자다가 알게 돼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앵커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네. 이렇게 또 저희 서민금융진흥원도 좀 알리고 네. 또 신용회복위원회 하는 일도 좀 설명을 드려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일종의 사회안전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금융권에서 거절되거나 또는 빚 때문에 빚이 연체돼서 힘드신 분들은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주시면은 네.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 서민금융을 위한 주치의다 말씀하셨고 네. 금융 분야 사회 안전망 맞습니다. 표현도 네. 해 주셨는데 네. 우리 특히 이제 원장님은 기재부 출신으로 지금 네. 여기 원장님 맡고 계시고 맞습니다. 네. 또 누구보다도 현장 경영을 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우문현답.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맞습니다. 직접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서민금융이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실태가 이렇게 뭐 통계로 나타나는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이제 뭐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저희 고객이 확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 앵커님 잘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 사태 터지자마자 정부가 기민하게 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그 초저리 예. 자금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원금 상환 유예를 지금 각 금융권에 서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도 상당히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고객은 이렇게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늘어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그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빨리 와야 되고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용자는 사실은 늘어나면 안 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대로 저희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98명이랑 상담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상담하신 분들 중에 한 5분은 아주 엉엉 우신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울컥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한 20분 되시거든요. 몰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죠. 이제 저희 직원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금년 3월 달에 만나본 분인데 화장품 대리점을 하시는 네. 분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매출이 한 4, 5천 정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이제 대면으로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뭐 그 500만 원 이하로도 연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를 뭐 이렇게 긴급하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 돌려막기라 그러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겠죠. 예, 빚이 네. 한 4천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폐업할 지경이라는데 빚은 쌓였고 이게 마침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그 아마 싱글이 되셔가지고 네. 나름대로 애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말씀 좀 뵙겠다고 이렇게 제가 명함을 꼭 드리거든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힘내시라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거는 그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원에서 만들어놓은 기관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창피하실 필요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가지고 힘들어진 건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자율 채무 조정으로 다 도와드려서 그 이자율은 50%로 낮춰주고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카드를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 금리가 보통 20%대로 네.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50% 경감이 되니까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8년에서 10년에 또 걸쳐서 2년이 이제 되고 분할 상환을 네, 할수 있다 분할 보니까 상환 조금 되고. 이제 숨통이 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 그렇게 좀 도와드리는데 뭐 앵커님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 초기부터 네. 그래도 정책 자금으로 또 정부가 이렇게 잘 그 지원을 해주고 금융기관도 연장을 해주고 해서 잘 버티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네, 맞습니다. 더 이제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질 거란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제주도에 출장 갔을 때 잠깐 상담하신 분이 네. 그 감귤 유통업을 하시는 자영업으로 다 네. 하시는 분인데 그게 이제 감귤 가격도 하락하고 작년에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개인회생을 하셔가지고 그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중에서 근데 성실 상환자죠 일종의. 다행히 이제 저희가 미소금융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1,000만 원을 해드려서 이제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진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 중심으로다는 정말 힘든 것.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긴급 지원 자금이든 자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또 어려운 분은 여전히 있는 거고 네. 그런 분들일수록 저를 빨리 찾아오시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그 길을 찾으면 분명히 길이 보인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꼭 드릴 말씀이 예. 아프면 어딜 가십니까? 병원 가지 병원을 않습니까? 가죠. 병원에 왜 가요? 그 전문가를 만나려고 가지 네. 않습니까? 근데 빚이나 돈 문제도 전문가랑 상담을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보통 빚 문제는 그 부부 사이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따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혼자 끙끙거리다가. 근데 아예 얘기를 안 하는 네.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 빨리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빚 문제나 돈 문제도 그거를 창피하거나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전문가랑 네.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SNS에 이렇게 보면요. 즉시 대출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데 또 전화를 해봤거든요. 직접. 예. 근데 24%에 7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대법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자지원법에서 최고 한도가 24%잖아요. 네. 근데 소득이 낮고 신용이 낮아서 힘든 건데 금리가 높으면 그게 얼마나 그게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또 심지어는 그 일수의 그 지하철 주변에 가보면 이렇게 막 예. 그 있지 않습니까? 명함판 같은 거. 그것도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했더니 5일에 20%.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5일에 20%래요. 그러면은 연산을 해보면요. 1,450%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물론 소액이니까 이제 그런 부담이 안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연산으로다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24%인데 연산으로 했을 때 1,450%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완전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가족도 잘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당장 빌릴 수 있는 데서 손을 내밀는데
근데 그런 분들, 설상가상이 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저희 기관이거든요. 네. 서민금융진흥원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를 좀 가능하면은 네. 그 빨리 찾아오시도록 저희가 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원장님처럼 이렇게 뭐 현장 발로 뛰시고 뭐 불법 사금융 직접 전화도 해보시고 네.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네. 직원들한테 전파될 거고 네, 또 이런 또 그 이용해서 네. 정말 혜택을 보신 분들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전파하실 지금 거고 많이 좀 네. 알려져서 그래도 저희를 찾는 네. 그 증가율이 거의 한 30%씩 저희 센터가 이제 전국 50개가 있는데 네. 그 찾아오는 그 네. 한 29%만 이렇게 늘고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나는 속도,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앱까지 만들어놔서 네. 24시간 그 상담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말씀 나온 김에 네, 그 비대면으로 앱을 통해서 네.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뭐 네이버나 어디 SNS에 네. 그 서민금융진흥원을 네. 치면 바로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검색을 하면 저희가 이제 타고 들어오시도록 네. 만들어놨고요. 신용회복위원회도 앱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그 사실 서민 취약계층분들이 제일 문제가 생업에 바쁘잖아요. 네.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로 오시려면 뭐 반나절을 쉬든가 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콜센터도 뭐 주중분이 운영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그 앱을 통해서 챗봇도 있으니까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그 저희를 갖다가 이렇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정말 신경 써서 2019년도에 정말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편리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아, 저희가 코로나 시행 이전에 예, 이게 작업을 다 이제 사실은 뭐 해놓으셨군요. 코로나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 취약계층분들은 생업에 바쁘니까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좀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아. 그래서 이제 19년도 만들었는데요. 저희 혹시 앵커님 나중에 한번 기대시면은 저희 플레이스토어에서 네. 서민금융진흥원 앱 진흥문을 하면은 앱이 떠요. 예. 저희 고객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8입니다. 아, 그다음에 거기는- 신용회복위원회도 5점 만점에 4.8.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개 공공기관 앱이 한 8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대개는 3점 전후예요. 대개 공공기관 앱을 이용 안 하는 이유가 그 홈페이지를 전체로 올려요. 그러면 이게 무거워지거든요. 속도가 안 나고 단계가 길어지고. 근데 그런 걸 다 없앤 거예요. 없애고 필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 저희가 편의성, 뭐 그렇죠. 이게 다 그다음에 이제 있겠죠. 왜 또 이게 고령자들이 저희 고령층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이용하기 쉽게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이렇게 화면 키우는 핑거줌 기능이 있는데 예.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걸 누르면은 아, 돋보기 기능 크게 글자 크기가 커지도록 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용하기 굉장히 이건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한 거겠지만 네. 그 서민금융진흥원의 이 서민금융 지원 모델이 네. UN 사회개발위원회의 네네네. 의견서로 채택이 됐다. 네. 공식 의견서. 네네네. 그게 그런 내용 때문인가요? 예, 그 일부 그것도 있죠. 올해 2월에 예. 제59차 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저희 이제 서민금융진흥 지원 모델이 네. 공식 의견서로 채택이 됐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프로포즈를 낼 때 예. 하나는 저희가 이제 요새 뭐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예. 세계화와 그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 때문에 예. AI라든가 이제 ICT 발전 때문에 빈부격차라든가 소득격차 문제가 점점 커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뭐 복지 그러니까 소셜 웰페어 시스템이죠.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제 그거는 부끄라파에서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입증이 됐고. 근데 이제 저희 서민금융 지원 모델이 아까도 잠깐 제가 모델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을 결국 안 도와주면 어디로 가야 되면 이제 기초수급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기초수급자로 가면은 이제 살기는 하지만은 그분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끔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서민금융 지원 모델을 통해서
그런 기초수급자로도 빠지기 이전에 특히 이제 저희 서민민진흥원에서는 같은 재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복지재원 1조면은 이제 기초수급자로도 많이 지원하게 되면은 그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줬던 걸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한테 만약에 준다면은 저희는 그 보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정 보증 배수가 15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아무래도 부실이 높으니까 보통 6배에서 8배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정부에서 1조를 준다 치더라도 기초수급자나 복지로다 바로 가면은 그냥 1조로 끝인데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8조 지원 효과가 있는 거죠. 8배를 지원하니까. 그다음에 이걸 또 회수를 해서 다시 리볼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길게 보면은 뭐 10조에서 12조가 지원 효과가 있으니까 재원의 효율성도 높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상담을 또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그 빈부격차 문제도 한마디로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필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상담이라든가 대면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저희는 2019년도에 비대면을 만들어 놔서 서민 취약계층들이 사실은 금융 소외계층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폭넓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그게 두 가지가 어필이 돼서 공식 의견서로 채택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매년 제출되는 게 한 1000개 넘는데 네. 올해 40개가 뽑혔답니다. 근데 그 40개 중에 공공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네. 저희께 뽑혔으니까요. 상당히 그것도, 저는 의미가 유일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모두의 그 햇살론, 네. 미소금융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그 이용하는 네. 우리 지원센터에 네. 그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네. 그 어떤 건가요? 저희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햇살론. 이제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이라 그래서 햇살론이 이제 사업자 햇살론이니까 근로자 햇살론인데 사업자 햇살론은 신보 중앙에서 그 지역 신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근로자 햇살론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일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 이 통장에 이 월급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안 들어 있어도 통장에 이렇게 근로자라는 그러니까 매 월소도 이렇게 그 찍히는 그 증빙자료만 내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거절된 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평균 한 8%대 정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살론이고 네. 또 미소금융은 그거는 그냥- 이제 자영업자들을 해드리는 건데 거기는 이제 그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분들, 네. 진짜 낮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하위 20% 이하, 아니면 이제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이제 근로장려금 대상, 이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소상공인 지원은 대부분 이제 중기벤처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도 잘 안 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햇살론은 그런 그 연소득 3,500 이하 되면은 신용 등급을 안 따지고 무조건 지원을 해드리고 만약에 4,500 이제 3,500이 넘어서 4,500까지 되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하위 20% 이하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이 시간이 많이 가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금융 교육의 이제 네. 중요성도 네. 큰 만큼 네. 그 부분도 이제 많이 강조하시고 네, 실천하신 맞습니다.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금융교육은 뭐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저도 사실 대학교에 특강을 16군데 가서 직접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혹시 앵커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 경제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2%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 SNS에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이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030 대출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거는 대학생들 대상인데 20만 원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고 일주일에 30만 원 갚으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이자율이 50%예요. 근데 이거를 해주는 사람들이 불법이죠. 예. 근데 불법 이거를 이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수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20, 30만 원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용돈이 준다든가 내가 알바를 해서 일주일 내에 갚으면 괜찮은데 못 예. 갚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한 두세 달 사이에 갑자기 눈덩이가 되는 거죠. 2,300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많이 신경 써서 그래서 지금 서금원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작년 말에 보니까 2년 사이에 3.6배, 27만 2천 명이 했더라고요. 금융교육 저희가 시킨 일. 그리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비대면 교육을 동영상이라는 걸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그 앞으로 또 해야 될 게 상담을 강화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는 신용 부채 컨설팅 그걸 작년 9월부터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 복지 컨설팅이라고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서금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4조 9천억을 56만 명한테 지원했다니까 1인당 평균 876만 원이에요. 그럼 1인당 876만 원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삶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기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는 돈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 소비, 합리적인 소비라든가 저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사금융 이용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그 상담을 좀 강화하려고. 그래서 서금원도 그렇고 신복이는 사실 더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만약에 필요 하면 빨리 복지 대상자로 가게끔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하게끔 해서 이제 고금리 대출이나 아니면 불법 사금 이용하지 않게끔 만들어드려서 오히려 저희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서민금융 고객으로 오면은 그럼 저희는 또 그분들한테 또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이제 1금융권 고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융 소외계층을 저희가 잘 이렇게 해드리면은 100%는 못하겠지만은 1금융권 고객으로 다시 환류를 시켜드리는 거죠. 네.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진 분야라서 참 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모셔서 듣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금원 신복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참 하는 일이 많은데요.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좀 어려움을 가지고 끙끙 앓는 분들에게 좀 알려서 빨리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